HBM 시대에 삼성전자가 아주 뒤처져가지고 좀 안타깝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트럼프가 당선되고서 한국 조선업계에다가 도움을 요청을 한 거 아니에요? 그거에 맞춰서 주가도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그런 얘기예요. 그럼 올해 4월에서 5월 주가 상승의 상위 탑10 종목 한번 분석을 요청드리면 웅진 이거는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거는 저번에 그 상조사 있잖아요. 네. 국내 1위 상조사를 인수하면서 그러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지 않을까 싶어서 이때 갭상승을 한 거거든요. 네. 갭상승을 해서 요게 시더니만은 11선을 타고서 다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올라간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마 내부 정보가 있었나 보죠. 내부 정보가 있어서 가까운 사람들은 알았던 거고, 요때 이제 뉴스를 터뜨린 거죠. 이제 인수가. 네. HD 현대 에너지솔루션. 요거는 그 풍력 그쪽에 이제 이슈가 나왔을 때 이렇게 급등을 했던 거거든요. 그거하고 미국에 이제 들어가는 거하고, 그래서 급등을 했는데 지금 이제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죠. 요 21선에서는 제가 보기에 괜찮을 것 같아요. 21선. 그러니까 지금 가격 39,000원, 39,000원 선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하나솔루션. 뭐 이거는 아시다시피 태양광이잖아요. 네. 태양광이어서 미국에서도 태양광 주식들이 막 오르면서 같이 올라갔는데 너무 많이 올라갔죠. 실적도 거기서 가시적으로 나오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사도 돼요. 추가 하락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보기엔 추가 하락 안 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28,000원 선. 네. 거기에서는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가. 평화홀딩스. 요거는 정치 테마주예요. 정치 테마주. 그러니까는 저기 원래는 이제 전쟁 관련주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김문수 후보 있잖아요. 네. 그 관련주예요. 그래서 여기서 급등을 했다가 이제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게요. 그러면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제. 조심해야겠네요. 그래서 벌써 이제 여기까지 억지로 왔는데 조금 오버한 거죠. 여기까지 와서 후보로 된 다음에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후보로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될까, 이제 아무튼 그 1위 후보하고 격차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떨어진 거고. 제이준 코스메틱. 이건 코스메틱 화장품주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근데 원래 거래량도 없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안 좋아하는 주식이에요. 제가 공통적으로 거래량이 많은 주식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 가온전선. 가온전선은 이제 미국에서 전력 인프라 관련 주식들이 엄청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가 이거 더블 이상 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실적도 좀 나오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이것도 원래 평상시에 거래량이 좀 작은 주식인데, 그래서 저도 보고는 있는데 매수는 못했어요. 전력 인프라 관련 주라 과도하게. 세진중공업. 세진중공업은 조선주죠, 조선주. 네. 조선주인데 횡보하다가 여기서 상한가 간 거예요, 상한가. 상한가 갔는데 뭐 깜짝할 새 잠깐 올라오고서 그냥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버슈팅을 한 거죠. 또 특정한 세력들이 끌어올린 거라. 이거는 원래 이럴 때 좋았는데 뭐 이럴 때 못하고, 저 7,000원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가가지고 지쳐가지고서 뭐 갖고 있기도 어렵는데 수익 내기도 어렵고. 자, SK 이터닉스. 이터닉스는 요번에 풍력 뭐 이게 재생에너지, 이거 회사 좋은 회사거든요. 재생에너지 쪽에서는 되게 좋은 회사인데, 이것도 투자하기가 요때 이제 그 민주당 후보가 그 재생에너지 그 말이 나오면서 이날 이 토론회에서 그거 나오면서 급등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때 손해본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는 그때 그 첫 토론회 때인가 그러면서 뭐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하루살이로 그냥 급등을 했다가 그 다음날에 급락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판이 막 그냥 진짜로 투기판처럼 개별 종목들이 그렇게 움직여가지고, 이거 보세요. 여기 급등을 했죠. 요거는 뭐예요? 개파락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날 종가에 갖고 있던 사람들은 벼락 맞은 거죠, 벼락. 그래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니까는 지금 이제 21선은 십자 도지 나온 거 보니까는 만약에 이제 정책적으로 다음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 그 재생에너지 쪽에 이제 정책으로 밀어붙인다고 하면 그러면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거는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재생에너지, 태양광 막 이런 주식들이 일시적으로 국내 주식들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다가 그 다음에 많이 떨어진 것도 있고 일부 실패한 부분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거를 좀 참고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네, 네. 그렇지만 요 SK 이터닉스는 국내 재생업계 쪽에서는 상당히 좀 제가 알고 있기로 괜찮은 그 기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호전기는요? 금호전기도 좀 어려워요, 주식이. 네. 네, 이게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그 상승률로 따진 네. 건가요? 이거는 그 가격도 싼 데다가 여기처럼 이게 급락하고 막 이럴 때는 1,000원도 안 되거든요. 이렇게 제가 1,000원도 안 되는 종목은 언급을 안 하기 때문에 관리 종목 언급 안 하고 동전주라 그러죠. 네. 그런 쪽은 보통 언급을 안 하고 저 보지도 않아요. 지금은 이제 동전주에서 벗어났긴 했는데 어쨌든 동전주까지 갈 수가 있는 종목 있잖아요. 이때는 뭐 600원이었는데 이런 종목은 이렇게 안 보거든요. 거래량도 좀 작은 종목, 뭐 이런 거래량도 아주 작은 종목 네. 있죠. 그 몇만 주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제가 분석 대상으로 삼지를 않아가지고. 자, 아까 재승인이 말씀해 주셔서 요즘 원전 산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그렇죠. 국내 원전 기업의 경쟁력과 향후 성장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투자를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우리나라가 원래 이제 자원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중국, 일본, 한국 이게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거 정부에서 탈원전 하면서 그 기회를 많이 놓친 부분이 있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원전의 네. 그 확대 정책, 원전이 위험하다는 게 아니고 원전 자체가 친환경적이라는 인식이 많이 보편화되면서 특히 이제 소형 원전 있잖아요. SMR. 그쪽의 기술이 우리나라가 뛰어나고 그러다 보니까는 네. 그리고 요번에 이 체코 원전이죠. 네. 그게 이제 본계약은 지연이 됐지만은 신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 발주하는 그 원전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확대되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 행정 명령에 서명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미국에서 그 원전 확대 정책을 피고 있거든요. 지금 그게 시장이 1,500조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기술 협업하는 데들도 있고 그래서 요번에 요 차트를 봐서 알겠지만은 정부에서도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부 요번에 다음 주에 이게 들어서게 되면 과거 때처럼 원전을 이게 등한시하고 이게 소외시키는 게 아니고 집중적으로 육성하는데 정부에서 밀어주고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야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부 정책에서 탈원전만 하지 않는다 그러면 네.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계속. 자, 그리고 요즘에 K뷰티가 동남아 시장에서 인기 얻고 있는데 해외 시장 확대가 국내 화장품 기업에 어떤 기회를 제공할까요? 그리고 화장품 및 피부 미용기기까지 산업 해외 진출하고 있는데 투자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K뷰티야 뭐 벌써 네. 몇 년 됐죠. 몇 년 되고 그랬는데 중국에서 한한용 해제 그 기대도 있고 우리나라에 벌써 오래됐어요. 그 화장품 구입하러 이제 관광객들이 온다든가 또는 미용 성형에 그 강남에 가보면 처음에는 몰랐어요. 옛날에 이제 코로나 때 난 마스크 하는 줄 알았는데 코 뭐 이렇게 성형해가지고서 그 붓기 있는 얼굴에 마스크 하고서 다니는 그 여성분들, 외국 여성분들 엄청 많아요. 또 그 실력, 우리나라 그 미용 의료, 성형 쪽의 그 실력도 인정받고 있고, 그래서 그거는 계속해서 확대되지 않나. 그래서 특정한 이제 종목들,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거든요. 기업들도. 파마 리서치 같은 기업도 엄청 많이 올랐죠. 엄청 많이 올랐죠. 이런 거. 주봉으로 봐도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엄청 많이 올랐고 오늘도 급등한 종목이 있는데 이것도 월봉 말고 월봉으로 보면 월봉 보면 뭐 엄청 올랐죠. 아 진짜로 이게 3만 원도 안 했는데 이게 10배 이상 올라. 일봉으로 봐도 이거 완전 대박이죠. 옛날에 하고 조금 들렸죠. 과거에 가장 유명한 그 화장품주 LG 생명과학이나 뭐 이런 거가 원래 이제 대장주였었는데
LG 생활건강. 네, 100만 원도 넘었죠. 아모레퍼시픽 이런 것들 이것도 많이 올랐네. 이제 회복이 되고. 이거는 그래도 고점에서는 많이 떨어진 거죠. 이거. 50만 원이 넘은 건데 뭐 근데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또 역으로 잘 나가는 기업들 있죠. 네. 그런 것들은 또 많이 올라가고 요거는 이제 선별적으로 그 기업에 따라서 유행을 조금 타는 것 같아요. 유행. 그게 이슈 같은 것도 그 레이저 같이 이 미용 기기 뭐 이런 쪽도 괜찮은 게 있는데 선별적으로 잘 살펴봐야죠. 매출이 발생하고 영업이익이 크게 터지는 기업들. 화장품이나 피부 미용 기기에서 좀 좋게 보시는 회사가 있나요? 요 화장품주들도 변동성이 되게 크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지금 이 실리콘투 같은 경우도 어쨌든 보면 이 저점에서는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주봉을 보면은 이게 지난번 고점 아직 못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업다운이 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고점일 때는 좀 불편하고 작년 5월에 고점이었거든요. 화장품주가 5월달 한 달 반짝거리고 6개월 떨어졌어요. 6개월. 그렇네요. 근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화장품주 전체가 이게 전부 다 화장품주였는데 대부분 다 그래요. 대부분 다 그렇고 그래서 이게 투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유행 따라 가는 것처럼 어떤 주식은 그냥 뭐, 이 코리아나 같은 거 여러분들 잘 아시는 화장품이지만 이건 요때 올라가고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아까 이제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이제 예외적으로 그런 거였고, 이것도 옥석을 가려서 이제 투자를 하는데 투자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주식들, 예를 들어서 그 실리콘투 같이 돈을 잘 벌고 있는데 회사가 상당히 괜찮은데 이게 의외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있죠. 네. 그럴 때 매수하면 이제 좋은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 또 높아요. 주봉으로 보면 아직 쌍봉은 아닌데 이 정도까지 오면은 또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잘 보시고서 투자를 하라. 그냥 뭐 사가지고서 파마 리서치처럼 쭉 올라가면 우상향하면 좋은데 네. 그렇지 않다고 느껴지면 그냥 빨리 손절하고 지켜보고 있다가 저점 되면 이제 매수하고 그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클래시스도 피부 미용기 쪽인가요? 그렇죠. 이것도 이거 좋다고 하는데 안 올라가는 거 보면 좀 답답하죠. 월봉 봤을 때는 그래도 괜찮죠. 네. 근데 일봉을 보면 이거는 여기는 훼손을 안 시켜요. 그죠? 여기까지 왔다가 이제 올라간 거 보면 이 나라는 뭐 다 아시다시피 코스피 2300일 때 2290일 때 요때였었고 갭상승한 거 보니까 요것도 여기까지 떨어지면 무조건 사도 되네요. 그죠? 자, 그리고 요즘에 또 조선 업계가 트럼프가 코멘트하고 친환경 선박 수주 증가를 호황맞고 있는데 이런 수주 증가 추세는 지속 가능할까요? 투자자들이 좀 주목해야 될 조선기업은 어디일까요? 원래는 지난번 나왔을 때 다 말씀을 드리고 현대미포라고 그랬는데 네. 1등 탑이 현대미포고 그 목표가가 20만 원이라 그랬어요. 지금 18만 7천 원이. 네, 그러니까 목표가 근처까지 다 온 거예요. 오늘 19만 6천 원까지 왔으니까는 네.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럽죠. 네. 이게 10만 원 초반에서 얘기를 했던 건데 4월 달에 그랬는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조금 부담스러워. 조선주들은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당선되고서 한국 조선업계에다가 도움을 요청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 또 수주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거에 맞춰서 주가도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그런 얘기예요. 조금 추격 매수하는 거는 특히 뭐 이것도 역시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런 얘기죠. 역시 목표가까지 다 왔기 때문에 무조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시장 중심주라고 하더라도 고점에서 매수하는 거는 좀 불편하고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찍 매도할 필요는 없죠. 꼭 껴주는 거 보고 매도해도 괜찮은 거고 신규 진입하기는 되게 불편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그런 게 이제 그 많이 겼다가 올라갈 때가 급등하는 게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삼성중공업 한번 볼까요? 그 15,000원 밑에 요날 그 며칠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틀 급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이 급등한 거 갭을 메꿔서 다시 떨어져야지.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단기적으로는 여기 때 13,000원이 매수 적기였는데, 근데 지금은 또 이 기업이 발생해서 높다 보니까는 오늘 같은 경우
고점에서 이렇게 떨어진 모양새가 나타나고 여기는 이제 지난번처럼 15,000원 밑에는 또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수익 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일단 올라온 것들은. 네. 자, 그럼 반도체 산업 회복 가능성과 투자 포인트는요? 반도체는 지금 뭐 아시다시피 네. HBM 때문에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올라온 거고 어제 아침에 나온 게 유리기판이에요. 유리기판. 그게 삼성전자에서 2028년, 그러니까는 아직 몇 년 남았죠.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적용을 할 거다라고 이렇게 신문에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 이제 유리기판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그 개별성 있는 종목들이 급등을 했거든요. 그제니까는 오늘까지 3일 올라가고 거기에서 이제 뭐 SK 하이닉스 이런 거 말고 스몰캡의 이제 파IEE 웃기는 게 대장이라고 그러니까 웃기죠. 그 다음에 필옵틱스. 필옵틱스가 원래 대장인데 그저께 나온 거란 말이에요. 기적. 네. 그러니까 요거는 그래도 3만 원 있잖아요. 네. 이거 지금 5만 원 넘었던 주식이기 때문에 121선 여기를 지지로 해가지고서 견조하게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유리기판에 이제 유리기판은 말 그대로 이 보드판 있잖아요. 네. 과거에는 이게 플라스틱 비슷한 거였는데 이게 유리라는 얘기예요. 유리. 그러니까는 이제 적층으로 이렇게 싸다 보면은 그 요즘에 그 HBM AI 반도체가 이제 이 적층으로 쌓는단 말이에요. 18단까지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면 기판이 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틀어질 수 무게 때문에. 근데 이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그 틀어지는 게 좀 적다라는 얘기고 열전도가 잘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전력에도 효율적이고 그래서 그거에 이 유리기판을 뚫는 그 장비 있잖아요. 이거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옵틱스가 대장이고 아까 말한 PIEE 같은 경우는 원래는 좋기는 이 주식이 제일 좋은데 그래서 14,0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여기서 떨어지기 시작을 한 거는 이제 보호예수, 이게 신규주다 보니까는 보호예수 물량 있잖아요. 그게 나오면서 주가가 여기에서 급락한 부분이 있어요. 7,000원 선에서 있다가 이게 원래는 그 유리기판 관련해서는 제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일 좋은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2025년이니까는 본격적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아직은 몇 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쯤에. 그러니까 뭐 2028년에 본격적으로 한다 그러면 내년 정도에 벌써 다 만들어서 이게 그 시제품이 나오고 그래야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내년 정도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기사 보니까 오픈AI가 서울에 AI 지사 설립하며 한국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밝혔는데 네. 이게 국내 AI 산업에 어떤 기회를 좀 제공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촉진제가 되긴 되겠죠. 그러니까 유료 회원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서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 챗GPT를 비롯한 AI가 이제 일상화되는 거죠. 뭐 일상화. 또 AI 로봇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이게 AI를 모르면은 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저도 나이를 먹었지만은 거기에서 집중해서 좀 새로 공부를 좀 해가지고 노년을 좀 뒤처지지 않게. 얼마나 앞서 나가시려고 이미 앞서 나가고. 아니야, 앞서 나가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그 조금 한가하고 그러니까는 그거를 활용한 그 투자 방법을 조금 연구하고 조금 이제 피곤하고 그러니까 좀. 자, 삼성전자는요, SK하이닉스랑 보려고 하는데. 55,000원에서 맴매하는 거예요. 뭐 언제까지 여기 있을까? 그러니까요. 아주 죽겠어요. 지겨워요. 조금 올라가면 그냥 또 떨어지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 주가가 안 올라가요. 진짜로. 그 반면 그래도 하이닉스는 훨씬 나은 죠 하이닉스는 많이 나았죠. 이거는 실적도 좋고 그런데 아직은 HBM 시대에 삼성전자가 아주 뒤쳐져가지고 좀 안타깝고 좀 그러네요. 자, 그리고 미국이 패권 통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달러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투자처가 필요하면 그 해답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신기술 분야로 AI, 뭐 양자컴퓨터, 또 휴머노이드, 소형 원자가 유망하다는 이야기 있는데 맞아요. 공감하시나요? 네, 그래서 미국의 양자 컴퓨터는 우리나라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은 다 떨어졌거든요. 원래 연초에 급등을 했다가 그래서 연초에 급등했다가 그 젠슨왕이 찬물을 끼얹은 거죠. 그래서 그때 아마 젠슨왕 기가 엄청 가려웠을 거예요. 근질근질했을 거예요. 그 한국에서 욕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젠슨왕이 그때 이제 자기 분야는 잘 알지만 그쪽은 잘 몰랐던 거죠. 아주 상용화되려면 10년, 20년 걸린다고. 그 초치는 동에 그 미국의
이 양자 컴퓨터 관련주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그냥 급락을 해가지고 그때 손해 보신 분들 엄청 많아요. 그랬는데 아이러니하게 특히 이제 D-Wave컴 있잖아요. 미국에. 네. 그 나스닥에 있는 거. 그거는 제가 보초로 갖고 있는 주식이 있거든요. 지금 수익이 240%인가 그래요. 수익이. 그래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젠상만 아니었으면 그 엄청난 그 수익을 낼 수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마음 놓고 살 수가 있나요? 그게 5불 때 있다가 지금 24불 하니까 제가 5불에 샀는데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미국의 양자 컴퓨터 관련 주가 한 4종목 있거든. 리게팅 컴퓨팅 뭐 해가지고서 다 엄청 많이 올랐어요. 우리나라는 한 회사가 양자 칩 보안 칩을 뭐 개발했다 그래가지고 ICK인가 그거 하나만 좀 올랐고 ICK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날 급등했다가 11선으로 해서 이렇게 타고 가는 게 아주 그래프가 되게 좋아요. 이거 뉴스를 이렇게 보면 양자보안 솔루션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요거를 개발했다 그래가지고 이게 아무튼 양자 컴퓨터 관련 주식들이 꽤 있는데 요게 최고거든요. 우리나라 그 양자 컴퓨터 관련 주식으로는 요게 제가 보기에는 제일 좋지가 않나 싶은 거예요. 지금 요 차트상으로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는데 요때마다 뉴스가 한 번씩 큰 호재거리가 한 번씩 이렇게 발생했는데 지금은 가격이 많이 높죠. 네. 이게 연초에 여기라고 보면 그래도 꽤 많이 올랐어요. 100% 이상 올라왔는데 요때 이제 젠수랑 때문에 이게 떨어진 거예요. 이게 급락을 했던 거예요. 아주 급등을 했다가 네. 연말 연초에 급등을 했다가 여기서 벼락을 맞아가지고서 그냥 극복을 하고서 많이 올라왔네. 다른 휴머노이드나 소형 원자는요?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게 이제 그 요번에 젠수랑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젠수랑이 그러니까 자꾸 떠드는 게 이제 엔비디아가 칩 말고 네. 다른 거에 끼웃거리는데 그게 로봇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피지컬 로봇 그 세상이 그쪽으로 이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어젠가 중국에서 로봇끼리 격투기 하는 거가 이렇게 TV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뭐. 그러니까 결국에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적으로 힘든 일들, 위험한 일들을 그 로봇이 대체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봇은 그 앞으로 시대에 로봇 시대예요. AI 시대고 로봇 시대고 그게 전부 다 이제 세상을 지배하는 건데 우리나라 로봇주들은 조금 투자하기가 좀 애매한 게 아시다시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삼성전자로 완전 자회사로 편입이 되면서 그 이슈로 해가지고 30만 원 넘게 상승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개별 미국의 로봇주가 급등을 한다든가 개별 종목에 이슈가 있을 때 있죠. 그때만 한 번씩 올라가요. 그때만 한 번씩 올라가고 또 다시 떨어지고 그게 되풀이 되거든요. 그거 한번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40만 원 넘었다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주봉을 보면 완전 자회사로 편입이 됐다 그랬을 때 이렇게 급등을 한 거고 또 이제 이 로보티스 같은 경우도 이제 개별 기업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경고 들어갔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계속 못 올라가고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떨어지죠. 그래서 로봇주도 투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다가 뭐 요번에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또 이제 3일 상한가를 갔는데 유진 로봇 요 3일 상한가 갔잖아요. 하나 둘 셋 이날도 18%로 나왔는데 이날도 28%까지 갔네. 그러다가 이제 급락을 해서 이건 또 왜 이렇게 올라간 줄 아세요? 정치 테마주로 엮여가지고 뭐 여기 누가 무슨 뭐 선거 유세단에 편입이 됐다 그래가지고 여기 사회이사로 있는 분이 편입이 됐다나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대량 거래 수반을 하고서 3일 상한가를 가는 거예요. 거의 4일 상한가 수준까지 갔다가 급락을 했는데 로봇주 투자가 초기에는 쉬웠는데 지금은 이제 올라갈 만큼 다 올라가고 그리고 로봇주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없어요. 이제 겨우 영업이익이 안 되든가 또는 아직도 영업이익을 못 내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대 심리로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막 이러니까 되게 어렵죠. 투자하기가. 장기 투자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죠?
여기서 사가지고 쭉 올라가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올라가다가 또 꼬꾸라져가지고 한참 행보하다가 이건 정치 테마죠. 엮여서 그러는데 이 유진 로봇은 잘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왕구의 로봇 있잖아요. 로봇 왕구 막 그런 거 만드는 회사였어요. 전부 다. 그래서 그 장기 투자는 좀 어렵고 고점에서는 무조건 사면 안 되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